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국제정치를 배우고 국제정치를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 배웠다, 그래서 유용하게 이런 걸 갖고 내가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줄 때 제일 첫 번째가 사고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글감을 읽어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런 다음에 이걸 글로 어떻게 옮겨서 자기가 배운 걸, 본인이 배운 걸 내가 잘 배웠다는 걸 확인시키느냐,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는 가리키는데, 순서가. 그래서 사고방식이 일단 제일 먼저고, 국제정치학을 배웠을 때 배우기 이전하고 좀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 think가 먼저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글감들이 생길 거고, 그런 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마지막인데,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순서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생각도 잘하고 그거를 잘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그렇게 한 1년 반이든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긴 시간이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학습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딱 120분 동안 세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세 사람한테 보여서 세 사람이 만족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think,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는지 이런 건 나중 일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잘해야 되는 일이고, 진짜 잘해야 되는 건 어떻게 잘 쓸 거냐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은 잘 써야 되고, 이걸 잘 쓰려면 기본 전제가 생각도 잘해야 되고 글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책들, 아니면 이런 책은 꼭 봐야 돼 라고 하는 책들을 꼼꼼하게 다 읽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데 중요한 자세고, 그 다음에 좋은 덕목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글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반밖에 못 쓴다거나, 아니면 글을 만드는 논리가 약해가지고 글감은 많은데 읽는 사람한테 뭘 말하는지 모르게 전달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시간 많이 쓰고 에너지 많이 쓴 다음에 효과적이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게 수험생으로서는 가장 비전략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내년까지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이 계속 신경 쓸 건, 내가 지금 think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니까 국제정치의 분석 수준이니 뭐 다양한 사고 체계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좋은 글감이 어떤 건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어떤 좋은 책이 있고 어떤 논문을 보면 꽤 괜찮은 글감들을 챙기는지 이런 것도 배우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다 종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공부하는 내내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기준, 그래서 내가 이거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배웠는데 이걸 아무도 물어볼 것 같지 않고 시험에, 혹은 물어보더라도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쓰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냥 그 이론은 여러분한테 별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내 그냥 책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잘 읽냐, 아니면 어떤 논리를 잘 배우냐, 이거보다 그걸 가지고 난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꾸시면 좋겠고,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지문하고 설문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뭘 물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건드려 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how write, 어떻게 이제 쓸 거냐에 관련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제일 첫 번째는, 일단 그 전에
시험 문제를 보시면 제1문, 제2문, 제3문 해놓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괄호 1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아니면 설명하라 하고는 뭐 10점 괄호 2 이렇게 해놓고 10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대부분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 두 개를 좀 나눠야 되는데 앞쪽에 있는 걸 지문이라고 하고 여기를 설문이라고 해요. 설문이라고 해요. 예전에 2004년 전에는 출제자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안 냈고 그냥 제1문하고 쭉 한 다음에 뭐에 대해서 논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분설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점수 배점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점수 배점해 갖고 본인이 알아서 써라. 총 40점 정도 줄 거니까 이론을 네가 15점 쓰고 싶으면 15점 쓰고 10점 쓰고 싶으면 10점 쓰고 20점 쓰고 싶으면 20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배분해서 써 했는데 2004년부터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제일 결정적 이유는 2차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점수를 객관적으로 주기가 좀 어렵게 되다 보니까 마치 객관식처럼 자, 딱 원하는 거 있는데 요거 빠뜨리면 안 됨 하고 이렇게 해놓고는 채점하는 사람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10점인데 예를 들어서 3개를 물어봤다. 그럼 3점, 3점, 4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기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에서 여기를 지문이라고 하고 여기를 설문이라고 해요.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문제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문제를 쭉 읽고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정확하게 우리한테 어떤 걸 답하길 원하는지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순차적으로 나누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지문하고 설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서부터가 1페이지에 있는 채점자 3명을 위한 글쓰기에 있는 볼드체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직 뭐 2차 경험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2차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훈련해야 될지 먼저 얘기를 좀 하면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앞에 지문이 긴 사람이 있고요. 문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문장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문장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한테 힌트가 되게 많은 건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출제하는 사람이라서 문장이 많으면 그게 다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이 지문이 짧은 사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뭐 세력균형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양반은 그렇게 꼼꼼하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문하고 설문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내는 사람들 거를 다 따라가면서 하는 게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약간 지문이 적고 그냥 간단히 물어보는 사람이 수월할 것 같지만 지금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공부가 좀 되면 꼼꼼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여러분이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하고 왜? 그 사람들이 묻는 것만 조건만 잘 따라가면서 글을 쓰면 딴 데로 빠질 길이 별로 없는데 꼼꼼하게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질문하는 출제자들은 이 사람이 가끔 가다가 실수해서 이 사람이 쓴 단어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들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물어볼 때 되게 포괄적으로 물어봐서 목차도 다양해지고 이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확인하기 좀 어렵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런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거 보고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 공부하지만 이론 공부가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아 이런 문제에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하고 이제 공부하실 건데, 그렇게 하실 때 일단 지문하고 설문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지문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지문하고 설문이 약간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뭐 여기다가 여기는 이 양반이 동아시아라고 했는데 동아시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쪽에 가고 갑자기 동북아시아 얘기한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쪽에 갔더니 갑자기 줄여갖고 막 얘기하고 이런다 그러면 지문이 설문을 구속하는 거라서 지문이 가장 포괄적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내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문 먼저 보고 설문 보고 그 다음에 헷갈릴 것 같다 싶으면 중요한 개념들에는 동그라미 표시해가지고 답안 쓸 때 빠뜨리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1번이에요. 글 쓸 때. 그래서 그걸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두 번째는 문제 제기가 정확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목차를 잘 만들어서 구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입증.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래서 이걸 다 분석하고 여러분의 결론은 어떤 건지랑 정책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지에는 얘는 특별하게 답안지에 쓸 거는 없고 지문을 분석해서 빠뜨리면 감점당하는 거니까 안 빠뜨리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제자가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를 우리가 글로 만들어줘야 돼요. 요거는 서론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전체를 보고 이제 서론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 구성도를 만드는 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윈터스쿨 수강생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칼럼니스트가 쓰는 글하고 국제정치학자가 쓰는 글은 기대치가 좀 다른데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쓸 때 국제정치 이론을 가지고 글을 쓰면 잘 썼다예요. 근데 국제정치학 이론가가 자기 글을 쓰면서 국제정치에 관련된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도 없이 글을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국제정치학자가 아닌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채점하는 사람이 국제정치학자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기대치는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든 국제정치학에서 필요한 국제정치학에서 배운 개념과 이론, 분석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제정치답게 글을 만들어줘야 돼. 됐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예비순환 때 제일 많이 배워야 되는 건 요거. 그래서 이론적 글쓰기를 하는 걸 제일 많이 배워야 되고 지금은 아닌데 이제 공부량이 조금 늘어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할 건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증할 근거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에서 내가 이 주제를 다뤄보니까 이런 건지 알겠다.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중국에 의해서 미국이 세력전이가 될 것 같으냐. 내가 따져보니까 세력전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한국은 도대체 여기서 어떤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정책을 얘기하는 게 맨 마지막 결론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채워주시면 일단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 채점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지문 분석하는 걸 빼고 나머지 5가지가 여러분이 이제 답안지에 넣어야 되는 건데 제가 국제정치학 지금 한 번도 공부한 적 없는데 이거부터 얘기하는 건 우리가 공부할 때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요즘에 어떻게 논의하는지 우리나라 학자들은 어떻게 논의하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논의하는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게 여기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은지 짧게 목차를 잠깐 만들어 드릴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논리 구성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여기.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내에 우리가 제일 집중해서 공부할 건 여기. 이론. 됐죠?
그다음에 입증하는 건 지금 할 일은 아닌데 중간에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면 좋은지 얘기는 좀 해드릴 거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드릴 거라서 미리 사례들을 좀 챙겨두시면 내년에 공부할 때 고생을 좀 덜 하니까 요거는 미리미리 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하시면 되겠고, 정책은 나중에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다 끝내고 나면 챕터를 하나 만들어서 정책만 따로 띄어가지고 현실주의 정책들, 자유주의 정책들, 구성주의 정책들 해가지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내년 시험 보기 전까지 몇 번 반복해서 보신 다음에 맨 마지막 내년에 시험 보실 때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쓸 건지 정하시면 이것도 끝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예비순환은 요거는 주가 아니지만 요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론 배우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학자들이 지금 논쟁하는지 배우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목차 만드는 거 잠깐 이야기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를 만들 건지 이야기해 가면서 이제 배워가도록 할 거고요.